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한했던 정부는 오늘부터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이 전공의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술이나 치료가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정부가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복귀한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29일을 못 박았었고 나아가서는 3월 3일까지라도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선처하겠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까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지나서 지금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전체 한 6.3%에 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도 지금 현장에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로서는 선처하겠다라는 기한까지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정부가 일단은 어제까지 복귀를 하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복귀 명령을 내린 다음 날이었죠. 이제 지난 1일에 전공의 13명에 대한 이제 업무 개시 명령 공시 송달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의미를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처분,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통지나 이런 것들이 송달의 원칙에 맞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네. 행정절차법상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여러 가지 송달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는 그 방법으로 이제 송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송달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서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건데요. 행정절차법의 공시 송달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더라도 송달이 좀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이렇게 관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시해서 2주가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가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소장을 보냈는데 회피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 소송 절차를 중단할 수 없으니 이 법원 광고에 2주 정도 게시를 해서 이런 의사표시 이런 송달을 게시한다라고 한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명이 회피하고 문자를 받지 않고 우편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나는 송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지 않아서 나는 이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송달에 주력하는 모습이고요.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송달이 됐기 때문에 이 전공의 13명도 업무 개시 명령의 효력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상황인데 자,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서 이 체증을 통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현장 체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과 수사 기소를 염두해서 이제 명령은 적법하게 송달이 됐다면 이제는 그걸 누가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일부는 복귀했을 거고 일부는 복귀하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는 법적으로 미복귀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전공의 인원을 파악하고 출근한 인원을 파악하고 출근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해서 이 관련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대상자들을 특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출근했다고 한다면 출근 이력이 남는 전자기록이 있을 것이고 특히 전자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출근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예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남기려고 하는 조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는 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두 가지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행정처분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사처벌까지 갈지 여부, 수사 개시 여부를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강제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생각인 것 같고요. 행정처분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해주고 언제 의견을 뭐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 출석해서 제출을 하든 이 처분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데 소위 말하는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내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에겐 이런 사유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의견까지 감안해서 이제 행정처분에 이르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일견의 이제 그 방침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전공의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적극 가담자도 있고 소득 가담자도 있고 또 질병상 아파서 못 할 수 있고 사람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을 다 봐주거나 재량적인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복귀 명령, 개시 명령 위반한 사람은 일괄적으로 뭐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이렇게 처분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만 의견을 들어보고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3개월 면허 정지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지금 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쟁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의협에서는 이렇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쟁점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정부의 조금 재량적인 처분을 일탈해서 너무 가혹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의대 정원수를 이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의료법 조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의협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법으로 들어와 있는 법이고 더군다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 어떤 생명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정부가 재량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정지라든가 이 3개월을 정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재량권의 남용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가 면허 정지를 시켰어도 이거 행정소송으로 이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정말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이것을 이제 좀 정지시킨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행정법원에서도 일부 인용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천 명의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이 실제 정지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해서 집행이 됐을 경우는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굉장히 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별다른 대비책이 없이 의료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을 감안해서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징계의 처분이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당하다. 법을 위반한 것이고 여러 차례 이제 경고도 주고 또 돌아올 시간까지 줬는데 그 과정에서도 환자들이 어떤 권리 침해를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의사 면허라는 게 사실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가는 거라는 인식이 많은데 작년에 11월이었죠.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재발급이 좀 까다로워진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의료법에 개정된 내용은요. 예전에는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범죄가 이제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면허 취소가 법률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사유나 그 법의 내용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된 부분이 이런 면허 취소된 의사들이 면허를 재교부하거나 면허를 다시 재교부하는 과정들을 이제 규정을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교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취소 사유가 없어지는 경우 또는 개전 이정이 뚜렷해야 재교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의 설명은 과거에 이런 의료개혁을 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일괄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절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정지 처분도 가고 수사도 개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의사단체랑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조금 면제해주자, 구제해주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확정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의료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부의 강한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구제가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재교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된 이후에 재교부도 상당 기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현재의 정부의 생각이고 나중에 이제 의사단체라든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또 일선에 복귀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한다면 또 정부도 구제의 길을 열어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대상이 전공의잖아요. 근데 이 전공의들의 수련 계약이라는 게 2월 말에서 3월 초, 그러니까 지금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매년 이제 갱신되는 요런 형태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갱신과 맞물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공인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갱신 계약을 하지 않아서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률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보통 이런 갱신 계약은 몇 개월 전에 이 갱신을 거절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이제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설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공백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없이 이렇게 사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수인계가 필요한 시점까지는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계약상의 그 유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을 해고하더라도 예고 통지 기간이 한 달이고요. 또 근로자가 사표를 내더라도 기본적인 인수인계까지는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계약 갱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업무 개시 명령이 뭐 예를 들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던가 우리는 이런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정부가 의협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 의협 입장에선 이러한 조치가 이 직업의 선택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조계에 몸담고 계시니까 뭐 과거 판례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는 어느 쪽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의협의 주장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대 정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그 생계권이라든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 또 일부 정당한 권리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급하게 이렇게 긴급하게 또는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의대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공공의 이익으로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의사들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대한 이유인 이 공익적인 어떤 보건상의 이익이 굉장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의사단체들의 이견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전문직의 어떤 숫자를 증언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익 집단인 어떤 단체의 이익에 어떻게 보면 의견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들도 변호사 숫자 증언하거나 변호사 시험 로스쿨 제도 들어올 때 인원 확충될 때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했고 그 효과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선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또 여론도 그렇지만 법리적으로도 이제 정부의 판단에 손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수술도 또 뭐 치료도 좀 지연이 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환자들이 피해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의료진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사직서를 낸 상태고 하지만 수리는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법
위법한 행동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병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게 위법하다라고 평가가 최종적으로 난 경우에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인해서 환자가 손해를 입은 거니까 네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장들도 지금 전공인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자들은 복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병원장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해 없이 빨리 현장에 복귀하라는 것이 정부의 명령이고 특히 환자들로서는 혹여라도 내가 지금의 일정 부분 수술을 연기해뒀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충돌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부도 중재를 해야 되지만 병원장들도 중재를 해야 되고 병원장 밑에 있는 선배 의사들도 사실은 전공의들이나 그 밑에 이제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전공의들도 참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들에게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가중처벌의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것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이런 사태를 다 알면서도 이런 집단 행동에 가세를 해서 업무 복귀 명령을 장기간 지연했다고 한다면 양형상 불이익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집회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동원을 했다 의협 관계자들이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이 환자들의 손해를 입히는데 더 가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환자들의 손해와 생명권 보호라는 어떤 의사의 사명감을 지키려는 노력, 이게 좀 같이 이루어져야 어떤 판단을 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는데 환자를 돌보지 않고 집회에 저렇게 참여했고 실제 환자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행정처분 과정이나 수사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긍정적으로 이제 참작할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현장에 무리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정부는 이제 일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좀 진행을 한 상황인데 지금 수사는 그럼 어떻게 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의협 간부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6일에 소환 조사, 강제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예.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이런 집단 행동이라든가 전공의들이 사표를 쓰게 하는 행동이라든가 복귀하려고 하는데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에 의협 간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범행 경위를 강화시키거나 유지를 시켰느냐 또는 지시를 했느냐 방조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이 상태가 장기화돼서 진짜 정부가 손쓰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강제 수사 끝에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오는 일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 특히 이제 의료 현장이 제대로 복귀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수사도 어느 정도로 수사할지가 조금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오늘까지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을 요청한 상태인데 일부 대학에서는 이 정원 확대, 예정대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학교의 권리와 그 의대라는 의과대학의 권리가 좀 충돌하고 의견이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충원하는 만큼 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반대하고 의대생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좀 눈치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국의 의대 40여 개 중에서 16군데에서 지금 증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더 많은 의과대학에서 증원을 요청할지 또는 그대 현 상태로 유지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결론적으로는 2,000명을 증원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증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추가적으로 증원 신청을 하는 학교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